things we did today. Yeah, and laugh about our funny little ways while we have a few minutes to breathe. And I know that it's time I must leave. My darling, be home soon. It's not just these few hours, but I've been waiting since I taught, for the great relief of having you to talk to. And now a quarter of my life is almost past. I think I've come to see myself at last. And I see that the time spent confused was the time that I spent without you. And I feel myself in bloom. 안녕하십니까. 공연기획자이자 스튜디오 백에서 예술경영 그리고 공연기획 레슨을 가르치고 있는 백미기라고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찍게 되는데 그간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오늘 갖고 올 주제를 하기보다는 다른 주제를 하려고 했었다가 그 우리 수강생이랑 같이 라이프 이제 더 라스트 프린팅이라는 사진전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사진을 보고 좀 감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엄청 막 좋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다 해서 이제 다른 주제들을 잠깐 미루고 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이랑 좀 토론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드스탁 페스티벌입니다. 우드스탁 페스티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약간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드스탁 페스티벌은 히피 문화의 절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되는 축제입니다. 히피 문화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미국에서 이제 일어났던 어떤 정치적인 기조 또 사회적인 기조에 반발해서 이제 그때 젊은 층들이 반주류 문화라고 해요. 카운터컬처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화들을 만들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약간 반항적인 문화 그런 기조들을 만들었어요. 미국은 한 10년, 20년 주기로 계속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10년, 20년 주기라고 하지만 그게 계속 이어졌겠죠. 할아버지 세대는 이제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아버지 세대 그리고 큰아버지 세대들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에 가고 그리고 나랑 내 친구들은 월남전에 갈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스트레스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국스러운 약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미국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되게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안 그랬다라고 해요. 그에 따라서 이제 생겨난 게 바로 히피 문화인 거죠. 히피 문화는 크게 두 가지, 피스 그리고 러브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핵심인 문화예요. 피스는 아까 말했던 반전 그리고 러브 서로 사랑하자 이런 문화였는데 그리고 그 문화를 이제 음악으로 해소하고 풀어내려고 했던 게 바로 우드스탁 페스티벌이죠. 선생님이 음악적인 식견이 굉장히 짧아서 거기 계셨던 분들 중에 라인업 중에 제대로 아는 사람은 지미 헨드릭스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왔다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제 락 음악에 대해서 좀 식견이 많이 짧아가지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무대보다는 무대도 무대였지만 관객들의 문화 그 객석이나 또는 뭐 캠프촌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문화들이 굉장히 쇼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의 관객분들은 되게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특히 지금 코로나 시국
이 시국이니만큼 되게 예민한데, 그 당시에 이제 관객분들은 비 와가지고 물이 막 그 단수가 되고 막 그래도 그냥 막 빗물에 목욕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사고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냥 아랑곳 않고, 왜냐면 히피 문화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문화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때? 그냥 이 정도면 까짓거 넘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관객분들이 넘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축제 기획자들의 시각으로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축제 기획자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아직도 그때 그 문화에 취해서 사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그냥 우드스탁 페스티벌 그때 당시에 오리지널리티를 완전 살려가지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관객분들의 어떤 그 이제 시각, 그리고 축제를 즐기는 마인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좀 자유분방하게 했는데 요즘은 막 꽉 막혀있냐? 그거는 아니고, 그 당시에 우드스탁 페스티벌 자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사망자도 발생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때 객석에서 사고 한 번 나면 그냥 축제는 오프되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조, 젊은 층들의 기조가 그걸 이제 좀 넘어갈 수 있게끔 한 거지, 지금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냥 축제 기획자로서의 커리어는 끝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선생님, 이거 우드스탁 페스티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수강생들한테도 얘기하고 이제 올드스쿨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이 우드스탁 페스티벌을 얘기하려는 건 지금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 당시의 취지, 그때 당시에 어떤 관객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고들면 지금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우드스탁 페스티벌을 어떻게 좀 부활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던 게, 지금은 이제 히피 문화라는 게 거의, 지금 히피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은 히피 문화 말고 다른 문화들로 그 어떤 기성세대들한테 반발이라든가 불만을 표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우드스탁 페스티벌 정점을 찍었는데 그때부터 하향세를 걷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 히피 문화라는 게. 우드스탁 페스티벌이라는 걸 어떻게 접해 들었는데 난 우드스탁 페스티벌 같은 축제를 열 거야? 안 됩니다. 우드스탁 페스티벌, 지금 우드스탁 페스티벌 식으로 운영을 하면요, 분명히 축제 기획자로서의 커리어는 끝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축제 기획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뜨내기이신 분들, 일 진짜 더럽게 못하시는 분들 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보지?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드스탁 페스티벌의 그 환상에 못 벗어나신 분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나쁜 건 아니고 그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축제 기획이 재밌어요. 축제 기획 정말 재밌고 정말 좋은 이제 분야이지만 그런 말을 누군가 하더라고요. 예능 PD들을 보면서 다큐멘터리처럼 일하는 예능 PD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축제 기획자분들도 마찬가지. 관객들한테 더 재미있는 모습을 전달하려면 되게 다큐멘터리처럼 좀 딱딱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좀 있어야 한다는 거. 예대 이제 공연기획 전공 이제 전공 장문 상식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이 우드스탁 페스티벌. 근데 좀 이상한 게, 거기가 기독교 학교인데 어쩌다가 이 우드스탁 페스티벌을 넣었지? 그냥 우드스탁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히피 문화의 절정이었잖아요. 히피 문화가 기독교 친화적인 그런 문화도 아니었고, 우드스탁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은데 왜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되게 센세이셔널 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시험 봤던 친구들은
뭐 붙긴 붙었지만 그 답변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제대로 쓴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비단 우리 출신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거기 시험 봤던 모두가 이게 뭐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 세대가 아니니까. 선생님도 그때 세대는 아닙니다. 심지어 선생님 어머니 세대한테도 굉장히 까마득한 얘기였기 때문에 그게 나오니까 이제 다들 당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에 대해선 정답을 모르지만 일단 내가 아는 축제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라고 해가지고 다행히도 잘 썼는지 다 붙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우드스탁 페스티벌을 조사하면서 제일 선생님한테 큰 도움이 됐던 사료가 테이킹 우드스탁이라는 2009년에 개봉한 그 영화였는데, 재미있게도 무대 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은 이제 얘기 안 하고 백스테이지 그리고 관객석 그리고 이제 한 청년이 그 기성 세대들, 진짜 그 나오는 엘리엇 타이버라는 분은 실존 인물이거든요. 주인공이신 분. 그분이 이제 변화하는 과정, 스스로 변화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담아지고 있는데 되게 신선했습니다. 그 무대가 언제 나오나 이것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대는 거의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이제 객석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화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내서 되게 신선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당시엔 그랬구나 라는 것들. 지금 테이킹 우드스탁이라는 이 영화는 IPTV나 뭐 이런 데서 못 봤어요. 이거 되게 좀 우리나라에서 정식 개봉을 했어요. 개봉을 했는데 IPTV에도 없고 넷플릭스에도 없고, 그래가지고 18,000원짜리 DVD를 사가지고, 마침 다행히도 그 우리 스튜디오백에 DVD 플레이어가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DVD로 봤는데 영화 자체가 되게 재밌습니다. 영화 자체 재밌으니까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내가 축제기획이라는 걸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볼만하니까 혹시라도 구하실 수 있다면 한번 구해서 한번 보시는 걸 권합니다.